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퍼 T데이라고 하죠. 트럼프의 T, tariffs라고 이제 관세라고 해서 슈퍼 T데이에 뭐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베이스가요. 각 미국의 주로부터 이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스테이킹 서비스 취하해라. 이거 없애라. 미등록 증권을 팔지 말아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소송들이 하나씩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SEC도 지금 소송이 취하가 됐죠. 무슨 얘기냐?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가 노리는 것은 SEC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스테이킹입니다. 바로 이자 주는 거죠. 솔라나 POS 체인들 있죠. 뭐 카르다노, 이더리움. 이자를 주는 것들을 길을 쓰고 막았죠. 누가요? 게리 갠슬러가. 근데 지금 게리 갠슬러는 없습니다. 소송은 하나씩 취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뭐 리플, 서클 계속 로비를 하고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 ETF에 이자를 주세요라고 코인베이스도 압박을 하고요. 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블랙락도 이제는 뭐 대놓고 그 로버트 미치닉, 그 블랙락 임원이 이제 스테이킹 집어넣을 때 안 됐어? 이더리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될까요? 투자는 항상 지금 현재가 아니죠. 불확실한 미래에 미리 돈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상존합니다. 이더리움이 되면 자동으로 딸려서 들어오는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등등등 POS 체인만 이런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는 것도 이게 다 결국 한꺼번에 이제 댐에서 물 여는 것과 똑같이 뚫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망에 투자하자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RWA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면서 수수료 거의 수백 년 가져가겠다. 이게 사실은 은행을 대체하기보다는 은행 업무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파이, 은행 없는 은행 업무는 다 디파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자도 주겠다. ETF로 묶어서도 팔고 개별적으로도 팔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천지차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안 보이죠. 지금 뭐 관세, 뭐 협박, 공포를 지금 채찍을 몇 달째 뒤흔들고 하루하루 말이 바뀌어요. 그때마다 출렁출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미래를 의심한 적이 실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인베이스의 CEO가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 개정을 촉구해라. 온체인 이자를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당연하게 POS 체인과 함께 이자까지 허용을 해라. 사실 근데 이 얘기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지금 코인 거래소죠. 여기에서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 받아놓고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실 뭐 디지털 달러잖아요. 나중에 뭐 디지털 원화도 될 수 있고 엔화도 될 수 있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다른 나라는 CBDC, 투 트랙으로 가는 게 BIS, IMF의 지금 전략입니다. 어찌 됐건 이게 허용이 된다면 은행은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더더욱 수익 모델 자체가 사라져요. 왜? 스테이블 코인 앱, 뭐 USDC 들고 있으면 이자를 따박따박 달러로 받는데 굳이 은행에다 내가 예적금, 당좌 예금 계좌를 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 줄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디파이 프로토콜, 거래소,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나중에 그냥 지금도 돈 그냥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 이자를 주고받고 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형 은행들은 이거를 당연히 알았겠죠. 리플 소송 걸어서 막아놓고 CBDC 세상 나중에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좌판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코인 내가 수탁 맡아줄게. ETF 내가 팔아줄게. 지금 법들이 하나씩 스테이블 코인 법.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은행 쓰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나 코인망을 써서 다 하겠다. 그리고 이자는요. 투자 시장에서의 꽃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안 주면 미국 국채 뭐하러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자를 안 주면,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죠. 배당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에서 실은 5개 코인을 다 들고 있거든요. 이자 따박따박 지금 몇 년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SEC가 이더리움 ETF에서 뭘 뺐습니까? 요 이자만 콕 집어서 빼버린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부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게 그래서 기폭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자 집어넣고 가격 올리면 아마 기관들 되게 저는 좋아하리라고 봅니다. 개인들보다 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이자에 더 아예 그냥 흥분을 하죠. 왜? 이 친구들은 기본 자금이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지 않습니까? 이자 1% 더 주면 바로 옮깁니다. 그만큼 스테이킹은 매력적인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재무부에서 4월 5일, 우리 시간으로 거기도 4월 5일 토요일이고 우리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 정부에서 들고 있는 코인 다 보여줄게. 뭐 들고 있는지 수량까지 아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을 했었던 5개 코인들,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들어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이거 까봐야 아는 겁니다. 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나 이제 4월 6일은 일요일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거의 한 20만 개 정도 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포인트는 어떤 알트코인이 이제 이것을 범죄 조직을 이렇게 뺏었든 강탈을 했든 어쨌든 이제 그 강제로 가져온 어쨌든 쟁여놓은 알트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궁금하네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이었습니까? 5개 코인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그때 제일 낮았던 코인이 카르다노죠. 그때 단기 폭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정확히는 2020년 12월 달 같은 급등사랑 지금 좀 비슷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벌써 비트코인이 11.4%가 하락했지만 그냥 평균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피델리티의 분석가입니다. 피델리티는 2014년도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피델리티죠. 지금 ETF,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잘 팔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사이클 첫 급등은 미국 대선 직후에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11만 달러, 비트코인 11만 달러 한번 터치할 것 같다니 7만 7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미끄러졌죠. 두 번째 지금 급등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저는 알트코인만 있습니다. 비트코인 실은 없는데요. 이러신 분도요. 결국은 비트가 올라야 알트도 상승을 할 겁니다. 아마 이변이 없다면 이렇게 또 될 겁니다. 이걸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냐? 사실 이 바나나 존이잖아요. 내 바나나 어딨냐?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 이제 바나나 존이라는 거 만든 사람이 라울 팔이거든요. 트위터에 가서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내 바나나 좀 이제 가져와라. 이제 올 때 됐지 않냐? 욕을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correction phase 1이에요. 조정 1단계입니다. 근데 과거 지금 총 4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바나나 존에서 correction 1, 2, correction 1, 2 그러니까 조정 1번, 조정 2번 항상 있었네요. 이번에 조정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2017년도 어마어마하게 실은 떨어졌었습니다. 1차 바나나 존은 지난 24년 11월, 12월 초에 있었고 2차는 이제 조정은 일단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거 아니냐. 이것도 이제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차트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립니다. 글로벌 유동성은요. 시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면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은 뚫고 올라가요. 유동성을 긴축을 시키면요. 전 세계 돈이 말라붙고 그러면 이제 약한 데서부터 실은 터져 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뭐 이제 그 마지막까지 버틸 수가 있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작년 말에 이 글로벌 M2 검정색이 실은 이 지금 제가 표시를 했죠. 검정색이 줄어들었어요. 유동성이 줄어들었는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올라버린 거죠.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이건 저도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 결국 7만 7천 달러까지 갔잖아요. 결국은 따라가더라. 최근에 이 검정색이 올라갔죠. 이 정도면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 10주 선행,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선행인데 이거는 왜 우리가 알 수 있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분기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 계획을 미리 고지를 해요. 이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달에서 3달 선행 지표 유동성이 증가를 했다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뭐 한 주, 2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 이 바닥을 찍었는지 한번 또 찍고 갈지 몰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도 사실 동일합니다. 비트코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글로벌 유동성은 나스닥과 실은 훨씬 더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스닥도 뭐 지금 그 미국의 기술 주식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동성 대비했을 때 최근 나스닥 큰 하락이 있었고요. M2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10주 선행 지표 2달 반 먼저인데 지금 치고 올라갔죠. 아까 보신 비트코인에서의 M2와 똑같습니다. 유동성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이 결국에는 오르지 않겠냐. 글로벌 M2는요. 나스닥과 97.5% 일치합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죠. 글로벌 M2 유동성과 비트코인은 89% 일치합니다. 비트가 일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발표하면 진짜 쑥대밭 대공황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실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4시.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눈 딱 뜨시면 이미 발표해 있을 겁니다. 요약을 하면 최근에 물가는 수치로는 뭐 그냥 적당히 뭐 높은 편인데 물가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부터 해서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물가가 이렇게 비싸고 압력이 세니까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해요. 예전에 돈 쓰던 거 그냥 지갑 닫고 대신에 뭘 산다? 금을 산답니다. 금값 계속 치솟고 있죠. 주식 코인 시장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히 전 세계 IMF 연준 잘 알고 있죠.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힌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데 물가가 지금 떨어질 기미가 없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저 하늘에서 놀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큰 거 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관세 폭탄이 오면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고금리, 뭐 금리 내릴 수 있겠냐? 강달러, 돈 어떻게 더 여기서 더 찍을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내러티브죠. 이게 메인 컨센서스입니다. 근데요. 투자는 대부분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때 한번 쭉 삐딱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것 말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동생도 말씀을 드렸죠. 불명확성,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극혐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 1위예요.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 중에 최악은 지금 트럼프가 뭐 몇 프로를 때립니다. 각 국가별로 뭐 상호 관세를 몇 프로 하고 뭐 품목별로 몇 프로 하고 이렇게 발표를 뭐 높게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은 뭐라고 했냐? 관세 발표를 뒤로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싫은 거예요. 불확실성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 차라리 올랐으면, 차라리 떨어졌으면 그냥 이제 야구 방망이 엉덩이 한 대 그냥 맞고 끝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데 V자 반등이 나와버렸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냥 희망 고문 질질질 끄는 거죠. 왜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저는 시장의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크게 단타족과 중장기 투자자라고 봐요. 단타족은 이제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확실성을 제가 볼 때 극혐하는 그 투자자는 단타족 혹은 비투족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단기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먹고 빠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선행 매매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어 수위가 매일 바뀌고 있어요. 이건 기자들도 힘들고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정말 지금 뭐 엄청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두 가지거든요. 확률 70% 이상 80% 가까이 돼 이길 수 있는 확률, 맞출 확률 플러스 내가 이 방향을 맞췄을 때 벌 돈이 1억 원이면 내가 이 방향이 틀렸을 때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천만 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이 전혀 안 보이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동전 뒤집기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확실성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사실 이건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개월 더 갈 수 있어요. 이게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제 입장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향후 2달에서 3달 글로벌 유동성 이미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미 증가를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 저는 아마도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 뭐 조금 더 머무를 수는 있어요. 한번 밑으로 한두 번 뭐 칠 수는 있지만 저는 앞으로 특히 이제 2분기가 되겠죠. 단기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전 있다라고 봐요. 일시적 불일치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 단기 방향성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죠.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트럼프 관세 뭐 이제 우리 시간 4월 3일 발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요. 저는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단점을 저는 뭐 이렇게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관세가 어찌 됐건 이날 발표가 된다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보편 관세냐, 점진적인 관세냐, 상호 관세냐, 품목별 관세냐, 국가별 관세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것도 맨날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니까. 근데 제 동생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미란 보고서라고 했죠. 현재 미국의 관세 평균 2%입니다. 관세율이 2%인데 20%까지는 올려도 미국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둘 다 관세 전쟁하는 기본 틀은 똑같은데 관세율에 있어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1기는요. 중국을 예로 들면 초반에 이제 취임하고 5%의 중국 관세를 매겼다라고 하면요. 몇 달 후에 10%로 올리고 그 다음에 15%로 올리고 그 다음에 20%로 올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가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관세 얘기가 초반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번 이제 트럼프 2기죠. 이번에는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중국 초반에 뭐 5% 10%가 아니고 그냥 뭐 25% 플러스 그냥 추가로 20% 25%더 받는 거야. 처음부터 50%를 팍 때립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이나 캐나다가 지금 서로 짝짝꿍해서 미국에게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우리도 보복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50% 60% 하면요. 협상장 들어가기도 전에 일단 뺨을 한 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이 관세율이 처음에 50% 60%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낮추기 위해서 처음에 세게 올리는 거예요. 관세율 50% 60%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 좋은 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협상의 여지는 내가 있어. 좋은 거 가져오면 우리한테 선물 좀 가져오면 내가 좀 낮춰보는 거 고려할게. 이 메시지를 그래서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선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미국 주식도 코인도 특히 알트코인.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 물론 뭐 유동성도 있지만 근데 처음에 50% 때려도 60% 때려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게 세율이 품목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경쟁시키는 거예요.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국가별로 너 그랬어? 너 이제 한국도 지금 뭐 무역 뭐 더티 15 더러운 나라 15개 안에 지금 들어간다면서요. FTA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좋은 거 가져와. 일단 뭐 몇십 프로 때리고 뭐 봐서 한 10% 정도 낮춰줄게. 15% 낮춰줄게. 지금 이렇게 플레이가 될 확률이 현재까지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는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얘기가 뭡니까? 처음에 충격을 니들이 좀 참아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관세 전쟁은 실은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도 평소에 공부 많이 하셨던 그 초우량 알트코인도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그런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인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혹자는 또 이러실 수 있죠. 이게 잘 모르시네. 보편 관세 20% 때리면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호주의죠. 자국 보호주의. 전 세계 무역량과 전 세계의 GDP죠. 생산량이 감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 경기 침체, 뭐 대공황이 실제로 확률적으로 지금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고 성장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다. 언급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약 달러라니까요. 이게 이제 그 최종 그 트럼프의 마지막 최종 목표입니다. 이 협상의 달인이 진짜 하려고 하는 게 강달러가 아니에요. 약달러예요. 제조업을 그러면서 부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러 패권을 잃지는 않고 싶은 거, 유지를 하고 싶은 거고 시장, 주식시장, 저기 크립토 시장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그냥 망가뜨려서 난 잘 모르겠고 난 최선을 이게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다. 실은 트럼프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 것이냐. 트럼프 지금 2기 지금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한 3달째 됐을까요? 한 3달? 후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3기 3선을 벌써 뭐 헌법을 바꿀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금 분이 들어오자마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경기 침체를 진짜 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강경판 거예요.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를 이기기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둘 다 치킨 게임 되거든요. 둘 다 차로 부딪혀가지고 잘못하면 둘 다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국 피해야 돼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아니라 대개는 캐나다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지금 짠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을 했었죠.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전 이제 그 제조업 지역이 뭐 사실상 몰락을 했고요. 이 탓을 사람들은 항상 무슨 남 탓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중국 탓을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제조업을 해서 물건 수입을 하니까 워낙 싸게 잘 만들잖아요.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었다. 근데 그들이 미국에서 신성장 동력을 두 가지를 딱 꼽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생산성 늘리겠다는 건데 뭘 통해서? 인공지능과 크립토를 통해서. 그 크립토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이 뭡니까?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할 거야. 이걸로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것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곤란해요. 이게 진심입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것을 사실은 미 국채 스테이블 코인도 이 문제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비축 자산 한다는 것도 지금 금을 뭐 재평가한다. 이게 다 미국 부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고 일자리 만들고 투자 유치하고요. 경제 살리고 달러 패권은 연장을 시킬 것이다. 이거 본인이 대통령 그 선거 나왔을 때부터 공약이에요. 이것을 하나씩 이행을 하고 있을 뿐이죠. 조금 과격하게. 그리고 평생 부동산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였고 보니까 70년대, 80년대부터 이런 숱한 회의와 협상과 일종의 협박을 지금 뭐 한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본질 체질적으로 부동산 뭐 수천억짜리 리조트 짓는데 본인 돈으로 현금으로 이거 하겠습니까? 평생을 이거 하셨던 분이라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약달러 해야 미국의 제조업에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이제 셰일가스 뭐 베이비 드릴 베이비 이거 하는 게 원유 생산 늘리라는 거예요. 원유 생산 늘려서 물가도 잡고 그리고 관세도 이게 이제 결국 정리가 되겠죠. 이게 뭐 4년 내내 가겠습니까? 이거 정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중으로 말어라고 합의를 할 것으로 전 추정을 합니다. 말어라고는 이전에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약달러를 강제로. 이번에도 말어라고 본인 리조트거든요. 트럼프 리조트의 사람들 재무장관들 전 세계 불러다가 너 이거 서명해. 약달러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심지어 100년 만기. 그러니까 만기가 없어요. 근데 이자는 안 주는 국채를 강매한다고 미란 보고서 이거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실현이 100%될 것이냐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지만 전 이럴 확률이 전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강경파라니까요. 미국의 제조업 살리고 달러 패권 살리면서 부채 문제도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나로 그냥 여러 문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 이제 코인 방송이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미국산 알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월가의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라도 엄청나게 저는 축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죠. 그 확률이 전 낮다고 보지만 그게 온다고 해도요. 지금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혁신으로 경기 침체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AI와 크립토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뭡니까? 1차, 2차, 3차, 4차 있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산업혁명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에는 그게 뭐 증기기관이었고 뭐 컴퓨터였고 그랬죠. 지금은 뭐다? 이게 이 AI랑 크립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제 거품이 꼈다가 이제 바닥을 한 번씩 칩니다. 그래도 지나보면 엄청 위에 있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로봇 뭐 휴머노이드 나오니까 이제 다수 산업 직업 사라질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다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AI와 크립토를 오히려 잘 활용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3월 5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장의 급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심지어 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달러는 영원하지 않다. 비트코인에 밀릴 수 있다. 지금 얼마나 진심인지 보이십니까? 올해 1월 23일 뭐 대통령 트럼프 당선된 이제 취임한 직후에 비트코인이 7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돈 10억입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가 미국의 SEC는 채권과 주식 토큰화를 신속히 승인해야 된다. RWA 지금 이거 진심인 거 안 보이십니까? 이더리움.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10억이 간다면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제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20억, 30억은 안 되겠냐라는 거고요.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굳이 왜 승인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쟁여놓고 있습니다. 비트에 비해서 적다 뿐이지. 여기에 이자 넣으라고 블랙락의 임원이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인베이스도 보셨죠. 비들 펀드를 어디 위에 올려놨습니까? 이더리움 위에 먼저 얹혔잖아요. 온도 파이낸스, 미 국채든 뭐 달러든 뭐 단기 채권이든 굳이 이것을 망을 만들어서 막 펀드를 넣고 지금 이 망을 구축할 이유가 없어요. 비트만 킹왕짱이면. 굳이 코인베이스 서클에 수천억을 뭐 좀 투자해놓고
RWA에다 스테이블 코인을 밀 이유가 없죠. 왜 비트코인 그냥 디지털 골드면 이것만 쌓아놓으면 뭐 미국 뭐 부채만 해결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블랙락은 이 매그니피센트 아주 큰 그랜드한 플랜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자산, 모든 가치를 토큰화해서 사고 팔고 하겠다. 여기 사고 팔고 뭐 전환시키고 보내고 송금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부동산 업자들 목까지 지금 블락락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주식도 부동산도 저 채권도 다 이제 토큰화 한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미들맨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겠죠?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눈앞에 심지어 보여드려도 지금 비트가 1억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불신을 하시면 뭐 방법이 없죠. 결국 투자는 신념과 선택이에요.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 강요를 하고 설득을 그거 아닙니다. 단타, 비트 트레이딩, 자, 이런 분들이라면 혹은 급한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4월 3일 그 새벽이 아마 긴장이 되겠죠. 변동성이 제가 봐도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는 뭐 이제 단타족은 아니니까 한 11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 됐건 이 생존을 했잖아요. 뭐 어쩔 때는 크게 성공도 했고 크게 잃어보기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11년 중에 그 어떤 애도 쉬운 애는 없었어요. 심지어 불장 뭐 17년, 21년, 25년, 올해 25년 지금 쉽습니까? 쉽지 않죠. 21년요. 부다빔에서 비트가 마이너스 58%인가요? 7년 뭐 30%, 40%가 뭐 5번, 6번씩 있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코인이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 아무리 대폭 등장이 와도요. 다 벌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준비된 사람, 이 사람 숙제를 한 사람, 시행착오를 겪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꿋꿋이 버티고 이 약물고 그냥 5천원, 만원이라도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승리를 하고요. 아무리 대공황급 하락이 폭락이 와도 준비된 자는 그 기회를 살려요. 살릴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유동성의 힘, 아까 보여드렸죠. 관세 불확실성이 아니라 관세 확실성. 이게 이제 밝혀지면 글쎄요, 뭐 여러모로 4월달 한 번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미래는 몰라요. 그리고 설사 초반에 충격이 온다고 해도 결국 아까 보셨잖아요. 너희들 한국 야, 그 무역 흑자가 장난이 아니던데? 야, 자동차 너희들 엄청 팔고 있지? 뭐 좀 가져와 봐.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갔는데 그래도 안 빠져요. 자동차 그냥 25% 관세 그거는 그대로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케바케고요. 이 국가별로 품목별로 가져와. 그러면 내가 관세 많이 깎아줄게. 결국 원하는 것은 고관세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에 60% 때리면 한국도 미국에 60% 때려야 이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다. 극소수의 선발전이라고 하죠. 코인 투자가 쉬우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쉬우면 다 손흥민, 이강인 하죠. 아니라니까요.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고 지치고 욕설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든 일단 생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큰 수익도 그러다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